예, 최근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연인, 형제자, 자매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온 국민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한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는 1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끝내 목숨을 잃었고요. 얼마 전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자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서 16시간 동안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수술을 한참 걸려서 받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 충북에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일도 있었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환자 팔다리가 잘렸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만 서울과 경기도 모든 병원에서 입원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 김한규 의원의 아버님도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나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2,000명이 나왔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조차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온갖 고통을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게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응급의료체계에 버틸 수 있는 한계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의료 재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위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 특위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기화된 의료 공보에게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의 응급의료 비상사태에 대한 점검과 긴급 비상 상황에 맞는 특단의 조치도 마련해서 정부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 개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최대한 많은 주체와 만나서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부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위는 제약 없이 토론하고 한계 없이 상상하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